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투자 전문가 주기환. 그는 늘 차갑고 과묵하며 도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우리는 속전속결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게 되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더위에 잠을 깼습니다. 주기환이 저를 품에 안고 있었고 제 머리 위로 그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죠. 잘 자, 내 아내. 두 줄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을 보며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임신했다고? 말도 안 돼. 주기환이 그렇게 대단할 리가 없는데? 저는 다른 임신 테스트기를 몇 개 더 가져와 사용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저는 확실한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죠.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최종 결과는 역시 김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저는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지울 수 있을까요? 아직 태아가 작아서 수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아가씨, 집에 가서 남편분과 잘 상의해보세요.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길모퉁이의 단골 허거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허거 한 냄비로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허거를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돌아오면 모든 게 기정사실이 되어 있겠지. 그것이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배를 어루만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일하러 가셨어야 할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고 출장에서 모레 돌아오시기로 한 아버지도 집에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저는 살며시 문을 닫고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찔리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그렇게 심각해요? 설마 저랑 관련된 일은 아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등골이 팽팽한 현악기 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 누구 아이니? 저는 모르는 척 회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아이요? 엄마 임신하셨어요? 어머니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몇 톤이나 높아졌습니다. 고정은, 너 아직도 시침이 뗄 셈이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누구 아이냐고. 내 기환씨 어머님이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환씨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기환씨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와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그분에게는 주기환과 주서아, 두 자녀가 있었죠. 저와 서아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절친한 친구였지만 주기환은 저희보다 5살이 많아 세대가 달라 공통된 주제도 없어서 그와는 항상 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날은 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파티였습니다. 주기환의 일이 국내로 옮겨지면서 열린 환영 파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죠. 저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랐습니다. 어차피 서아가 옆에 있으니 나중에 그녀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주기환이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이를 갈며 서아의 멱살을 잡고 한바탕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회해봤자 너무 늦었죠. 엄마, 잘못 아셨어요. 제가 무슨 임신이에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기환씨 어머님이 산부인과에서 일하시는데 오늘 제가 몰래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나 봐요. 아마 잘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친구랑 허거 먹으러 갔지 병원에는 안 갔어요. 고정은 아직도 부인할 셈이야? 네, 기환씨 어머님이 전부 다 확인하셨어. 어머니는 화가 나서 머리카락이 곤두설 지경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장났구나. 24년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사고를 치다니.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은아, 말해봐. 그 아이 누구 아이니? 아빠가 그 자식 찾아가서 단판을 짓겠다. 아빠, 엄마, 제발 묻지 마세요. 제가 키울게요. 온 가족이 다투는 사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끄럽던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문이 열리고 주기환의 가족 3사람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멍해졌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넓은 거실은 순식간에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일인데 점점 더 꼬여만 갔죠. 고개를 들자 그 남자의 깊은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즉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주기환은 저를 담담하면서도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분명 제 집인데도 저는 온몸이 불편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위기는 정말이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주기환의 가족은 계속 미소를 지으며 사과하고 주기환을 한바탕 꾸짖었죠. 양쪽 집안 어른들은 임신 이야기에서 출산으로, 그리고 결혼, 신혼여행, 돌잔치, 심지어 아이 이름 짓는 이야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황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몇 번이나 입을 열어 말을 끊으려 했지만 도저히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빛으로 주기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른들의 이 모든 계획에 아주 만족하는 듯 보였죠. 별 문제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혼인 신고하는 걸로 하지? 주기환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견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제게로 쏠렸습니다. 기환 씨 어머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죠. 정은아, 너는 어떠니? 저는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가 그냥 이렇게 동의해버린다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커지고 양가 어른들이 모두 알게 되었으니 이 결혼은 제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오늘은 금요일, 그러니까 단 이틀 후면 저는 주기환과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의가 끝난 후 어머니는 주기환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지만 주 아버님은 양가가 함께 외식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 신발을 갈아 신을 때 기환 씨 어머님이 몰래 제 손에 카드 한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정은아, 고생이 많구나. 주기환, 이 녀석이 정말 철이 없어서. 저는 당황하며 거절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사양하지 마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사. 신경 쓰지 말고. 어느새 주기환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냥 받아요. 저는 몇 번을 밀고 당기다 결국 부끄럽게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당연히 주기환의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은 사실 그냥 사고였어요. 우리 둘 다 취했었잖아요. 정말 책임지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다음 날 아침 주기환은 책임지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는 당황한 나머지 옷만 챙겨 허둥지둥 도망쳤었죠.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죠. 고정은 누가 사고였다고 하던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목소리는 더욱 진솔해졌습니다. 그날 밤, 난 아주 제정신이었어요. 저는 순간 멍해져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정은, 이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죠?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만 나중에 모두가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럼 내가 싫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전에 주기환은 제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학생 때 그가 제 공부를 몇 번 봐준 적도 있었죠. 저는 항상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세월이 흘러 그 은혜가 임신으로 변할 줄은 몰랐을 뿐.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지했죠. 그럼 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멈춰 조용히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결혼해야 할 텐데 주기환과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한 달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혼인 신고, 결혼식, 신혼집 입주. 신혼 첫날 밤, 저는 샤워를 마치고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침대에 누워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달래려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주기환이 들어와 방 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죠. 씻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넓은 방이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저 당신도 씻고 일찍 자요. 그는 옷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물소리가 들려왔죠. 오늘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긴장되었습니다. 신분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아직도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죠.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낮에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이제 조용해지니 배가 꼬르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참을수록 더 배가 고팠죠. 몇 초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갓 이사온 집이라 집에는 별게 없었습니다. 결혼식 사탕과 땅콩, 그리고 약간의 과자뿐이었죠. 제가 과자 한 봉지를 다 먹고 다른 봉지를 뜯으려던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등이 켜졌습니다. 주기환이 제 등 뒤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즉시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주기환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조금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먹어도 돼요? 그가 차 키를 집어 들었습니다. 마침 나도 배고픈데. 근처에 맛있는 만둣국 집이 있어요. 제 눈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그럼 한 그릇만 사다 줄 수 있어요? 그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온 그의 손에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상자도 들려 있었습니다. 주기환은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만둣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삭힌 오리알과 신선한 고기가 들어간 종류였죠. 저는 제 몫을 다 먹고 낭비하면 안 된다는 핑계로 그가 남긴 것까지 먹어치웠습니다. 케이크는 딱 한 조각만 먹었죠. 밤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안 좋으니까요. 주기환은 제게 한 조각을 잘라주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 한 잔도 옆에 놓아주었죠. 배부르게 먹고 저는 배를 문지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기환 씨. 다시 침실로 돌아와 널찍한 침대를 보니 또다시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귓가에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좀 어색하죠? 평소에 혼자 잤을 테니. 그는 화내지 않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거실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주기환이 살짝 웃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아내를 거실에서 자게 해요? 그럼 같이 자요. 고정은. 긴장할 필요 없어요. 모든 건 당신의 속도와 감정에 맞춰서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불편한 게 있으면 방금처럼 나한테 말해줘요. 알겠죠?
그의 말은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했는데 언젠가는 같이 자야 할 일이잖아요. 신혼 첫날 밤에 각방을 쓰는 건 좀 이상하긴 했죠. 저 정말로 옮길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자요. 다음 날 아침, 결혼식 이틀째. 주기환은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젯밤 잠을 설쳐서 몽롱하게 깼다가 다시 잠들었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10시가 넘었습니다. 주기환은 아래층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낮은 목소리로 보아 업무로 바쁜 듯 했습니다. 서아에게 듣기로 그녀의 오빠는 아주 바빠서 쉴 틈이 거의 없다고 했었죠. 평소 같았으면 벌써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집안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젯밤 너무 많이 먹어서 아침에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죠. 저는 만두 한 개만 먹고도 배가 불렀습니다. 주기환은 전화를 끊자마자 제게로 와 칠흑 같은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나 부산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집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일 있으면 가야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라니 얼마나요? 일주일. 일주일뿐인데요. 뭐 그냥 다녀와요. 저 이만큼 컸는데 계속 옆에 있어줄 필요 없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기환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가 곧 평정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돌아올 때 사다 줄게요. 저는 요즘 아주 핫한, 하지만 이 도시에는 지점이 없는 유명한 디저트 가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먹고 싶었거든요. 주기환을 공항에 배웅하고 집에는 저와 도우미 아주머니만 남았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자는 것뿐. 이보다 더 편안할 수는 없었죠. 결혼 휴가가 끝나고 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렸죠. 오는 길에 비를 좀 맞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에 와서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코가 막히고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감기약을 먹을 수 없어 따뜻한 물만 마시며 버텼죠. 하지만 감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는 몽롱하고 몸은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주기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몇 마디를 나눴죠. 감기 걸렸어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죠. 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주기환 씨, 언제 와요? 일주일 넘었잖아요. 곧 내일 비행기로 돌아가요? 그 디저트 가게 잊지 말고 사와요. 서아도 먹고 싶어 하니까 많이 사와요. 그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죠. 전부 샀어요. 푹 쉬고 따뜻한 물 많이 마셔요. 오후에 저는 깊이 잠이 들어서 주기환이 언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제 몸에 잠옷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거실에 있는 남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 소리칠 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죠. 돌아왔어요. 주기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직도 불편해요? 긴 잠을 자고 땀을 흠뻑 흘리니 몸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머리도 좀 맑아졌죠? 근데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비행기 표 바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 혹시 제 잠옷 바뀌었어요? 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서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이 귀까지 새빨개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기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온몸이 땀투성이었어요. 몇 번을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그만 말해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아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씻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저는 침대에 파고들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 씨, 밥 먹으러 나와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주기환은 요리를 꽤 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밥을 2그릇이나 더 먹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흥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기환이 형. 나와서 한잔해요. 우리 지금 NL3에 있어요. 주기환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바빠. 형만 빼고 다 왔단 말이에요. 진우 형. 나는 너랑 달라. 뭐가 다른데요? 그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혼했어? 지금 아내랑 집에 있는 중이야. 상대방은 즉시 소리쳤습니다. 한밤중에 애정행각이라니. 하하.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눈치챌까봐 저는 서둘러 일어나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죠. 내가 할게요. 식탁에 귤 있으니까 가서 과일 좀 먹고 있어요. 그가 설거지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설책 한 권을 골라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워 읽기 시작했죠. 어느새 밤 12시가 다 되어갔지만 내용이 남자 주인공의 후회와 애절한 구애가 펼쳐지는 절정 부분이라 아직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기환이 일을 마친 모양이었죠. 저는 재빨리 등을 끄고 작은 고양이처럼 이불 속에 웅크렸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와 옷을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10여 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저와 똑같은 은은한 바디워시 향기가 났습니다. 그가 이불을 들추고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핸드폰 잠금 안 했네. 그제야 저는 화면 잠그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안 자요? 저는 입술을 핥았습니다. 어릴 때 이불 속에서 몰래 휴대폰 하다가 부모님께 걸린 기분이었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잖아요. 주기환이 부드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감기 걸렸으니까 푹 쉬어야죠.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 내용이 90%나 진행되어 거의 결말에 다다랐고 내일은 주말이라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거든요. 저는 몸을 돌려 옆이 조용한 것을 확인하고 몰래 휴대폰을 켰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요. 가차없이 주기환은 손을 뻗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서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낮에는 늘 다정하고 침착하던 그가 밤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엄격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매일 밤 11시면 반드시 자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서재에서 일하는 틈을 타 몰래 조금 더 놀곤 했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꽉 잡아야 한다고요? 온종일 밤새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밤에는 안 자고 생활 패턴이 엉망이라면서요. 그날 밤 주기환은 접대가 있어 밖에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와 방에 들어섰을 때 이불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로 등을 켰습니다. 방 전체가 환해졌죠. 술기운이 오른 그의 얼굴에는 기분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끌게요. 당신도 빨리 씻어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자는 척했습니다. 주기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저를 이불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그의 손을 떼어내려 했죠. 지금 이 자세는 정말 너무 어색했습니다. 나 임산부예요. 빨리 손 놔요. 그런 주기환은 처음 봤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에 반쯤 기댄 채 셔츠 단추를 2개쯤 풀고 있었죠. 그의 모습은 약간 제멋대로였고 그는 살짝 웃었습니다. 임신한 거 알긴 알아요. 새벽 3시까지 안 자는 임산부 본 적 있어요? 고정은 당신 꼴 좀 봐요. 다크서클이 발밑까지 내려오겠네? 저는 화가 나서 말이 막혔습니다. 분한 마음에 그를 원망스럽게 째려봤죠. 주기환 씨,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몸부림치는 사이 잠옷끈이 미끄러져 내려가 어깨 한쪽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이고 눈빛이 몇 단계 어두워졌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가만히 있어요. 당신 뭐 하려는 거예요? 다음 순간 뜨거운 키스가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굳어버렸고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주기환이 팔로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눈앞의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렸고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주기환 씨, 정신 차려요. 나 임산부라고요. 함부로 굴지 마요. 다시는 밤 안 새겠다고 맹세할게요.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키스가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이내 강하고 거칠어졌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저는 그의 키스에 정신이 아찔해지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의 동작이 갑자기 멈췄고 입술이 떨어졌을 때도 얇은 은사가 두 사람 사이를 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이 아직 고르지 않았죠? 왜 키스해요? 주기환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을 돈독하게 하는 거죠. 그는 몸을 숙여 제 잠옷끈을 다시 올려주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눈에는 부드러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요. 그는 평소보다 오래 샤워를 했습니다.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주기환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이라면 그는 아직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을 테니까요. 엄마, 나왔어요. 부엌에서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입술은 왜 그래? 저는 입술을 만져보았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약간 부어 있었고 작은 상처도 있었죠. 어젯밤 키스가 너무 격렬했나 봅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입술을 삐죽이며 둘러댔습니다. 목이 물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힐끗 쳐다보시고는 프라이팬에 채소를 계속 볶으셨습니다. 임신했으면 좀 조심해.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굴 전체가 붉어졌죠. 근데 주기환은 왜 같이 안 왔어? 저는 살짝 콧등을 만지며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을 거예요. 냉장고에 딸기 있으니까 꺼내 먹어. 아이스크림 몰래 먹지 말고. 임신했을 땐 찬 거 먹으면 안 돼. 이따가 임신 중에 피해야 할 음식 목록 보내줄 테니까 아무거나 막 먹지 마. 알았어요. 알았어.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기환에게서 온 전화였죠. 저는 친정에 온다고 말하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나 엄마 집에 와 있어요. 오늘 밤은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 집에 오지 마요.
남는 침대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제 방 침대는 아주 작아서 두 사람이 눕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편안함에 익숙한 주기환 씨가 그런 비좁은 곳에서 견딜 리가 없었습니다. 방금 티라미수 사왔는데 오늘 안 먹으면 상할 텐데. 저는 2초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와요. 3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은아, 빨리 가서 문 열어줘. 저는 주기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워 민기적거리다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주기환이 아니라 위층 이웃인 진선우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해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를 짝사랑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선우가 유학을 떠났을 때 그해 여름 내내 저는 그 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오직 한 사람, 서아에게만 말했었죠. 몇 년 만에 만난 진선우는 많이 변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잘생긴 얼굴에 뛰어난 풍채. 중학생 때의 제 눈이 정말 틀리지 않았다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선우 오빠. 언제 왔어요? 한 달 전에. 지금은 무슨 일 해요? A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 저는 입을 떡 벌리고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가 소고기 당근 만두 좀 싸주셔서 너희 집에 좀 드리려고.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소고기 당근 만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건 내가 해외에서 사온 초콜릿인데 너 주려고. 잠깐만요. 우리 집에 딸기 있는데 내가 좀 가져다 줄게요. 주기환이 도착했을 때 저는 소파에 누워 초콜릿을 먹으며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콜릿은 아주 비싸서 평소에는 사 먹을 엄두도 못 냈었죠. 오늘 드디어 맛볼 기회가 생기다니. 먹으면서 감탄했습니다. 비싼 초콜릿은 역시 다르구나. 향긋하고 맛이 깊어. 저는 초콜릿 하나를 집어주기환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신나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한번 맛봐요. 이 초콜릿 진짜 맛있어요. 티라미수는 어쨌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미간을 찌푸리고 상기시켰습니다. 밥 먹기 전에 그런 거 먹지 막 있다가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는다. 기환아, 앉아서 쉬어라. 정은아, 빨리 와서 엄마 음식 나르는 것 좀 도와줘. 저는 입을 삐죽 내밀고 볼을 부풀렸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가요. 오랜만에 먹는 엄마 밥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오늘따라 돼지족발 조림과 갈비탕까지 있었죠. 저는 밥을 2그릇이나 먹어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이미지 관리 없이 저는 꺽하고 트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셨죠. 냄비에 족발이랑 닭발 좀 남았는데 이따가 싸가서 먹어라. 괜찮아요, 엄마. 오늘 밤은 저 집에서 잘 거예요. 내 방 침대 그렇게 작은데 기환이는 어디서 자라고? 그 사람은 자기 집 가서 잘 거예요. 오늘 밤은 남편이랑 같이 집에 안 가고? 너 그 작은 침대에서 안 잔 지 오래됐잖아. 그 침대가 널 얼마나 그리워하겠니? 어머님,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저희 둘이 좀 비좁게 자도 괜찮아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돌려주기환을 쳐다봤습니다. 아까 전화에서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주기환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방 안의 작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보며 티라미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입은 쉴 틈이 없었죠. 머리카락은 마르면서 약간 헝클어져 시야를 가렸고 저는 대충 손으로 묶어 올렸습니다. 그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외국인인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주기환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화했습니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진지한 모습에 저는 감히 방해할 수 없어
옆에서 얌전한 고양이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통화는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제 손에 있던 티라미수도 깨끗이 비워져 있었죠. 갑자기 그가 제 엉덩이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가서 양치해요. 저는 몇 초간 굳어 있다가 즉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함부로 내 엉덩이 때리지 마요. 양치하러 가기 전에 저는 몰래 밤 맛초콜릿을 하나 더 먹었습니다. 입을 오물거리며 감탄했죠. 이 초콜릿 맛있다. 선우 오빠가 어떻게 이렇게 내 취향을 잘 알지? 주기환이 나른하게 잠옷 단추를 풀며 목소리도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그 초콜릿 다른 사람이 준 거야?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위층 이웃이요. 이름은 진선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지금은 A대학교 교수인데 엄청 대단하죠. 주기환이 살짝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깊고 헤아리기 어려웠고 얼굴의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저를 욕실로 밀어넣고 손에 이미 짜놓은 치약을 묻힌 칫솔을 쥐어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체격 차이가 명백했죠. 그의 커다란 손이 제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고개를 숙여 제 목덜미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목소리가 몇 단계 낮아졌죠. 키스하고 싶어요. 저는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깊고 어딘가 통제력을 잃은 듯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얼굴이 김이 날 듯 붉어졌습니다. 어젯밤에도 했잖아. 주기환의 키스는 이번에는 약간 거칠었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빌어야만 그가 멈춰주었죠. 입술은 그에게 물려 터져서 약간 따끔거렸습니다. 평소에 그 차갑고 고귀하며 여자에게 관심 없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800m를 전력 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가 티슈 한 장을 뽑아 제 눈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바보. 숨 쉬는 법도 몰라요? 저는 눈을 흘기며 그를 째려봤습니다. 내가 키스해본 게 딱 3번뿐인데? 처음은 당신이 취했을 때, 2번째는 어젯밤, 3번째가 방금이었잖아요. 이제부터 많이 연습하면 되죠.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 주기환은 어딘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그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주기환 씨 오늘 기분 안 좋아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호하게 피곤함이 묻어났죠. 조금요.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제 잠옷깃을 정리해주고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은 후 제 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다리를 당겨 눕고 고개를 기울여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정말. 주기환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단 3일뿐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여행 가방에 든 것은 옷이 아니라 초콜릿, 화장품, 향수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리고 제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죠.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한 달 내내 먹어도 다 못 먹겠다. 이따가 서아 좀 줘야겠어요. 주기환이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당연히 들죠. 오늘 저녁은 요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 저는 그를 껴안고 너무 기뻐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기환 씨,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편이야. 오후에 저는 설핏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 잠이 깼죠. 슬리퍼를 신고 나가보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거실에는 한 줄로 길게 늘어선 새로운 옷, 가방, 보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처음으로 주 총재의 재력을 실감했죠. 주 총재는 정말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 일이 없던 주기환은 10여 분 눈을 붙이고는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온종일 옷을 입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입다 지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8시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남자 저는 조금 심심해서 서아를 불러 같이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가슴이 좀 커진 것 같아 예전 속옷들이 맞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서아가 제 팔짱을 끼고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요즘 오빠랑 결혼 생활 어때? 제 머릿속에는 즉시 그날 밤 거울 앞에서 키스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죠. 이거 내 오빠가 사준 초콜릿이야. 집에 화장품이랑 향수, 옷도 산더미처럼 있어. 시간 되면 와서 가져가. 내 오빠가 엄청 많이 샀어. 정말 우리 오빠 맞아? 오빠는 나한테 향수 한 번 사준 적 없고 맨날 성의 없이 돈만 보내줬는데 나는 오빠가 낭만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런 무뚝뚝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서아야, 내 오빠 예전에 누구 사귄 적 있어? 아마 없을걸. 근데 옛날에 짝사랑했던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지? 젊을 때 짝사랑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고정은 말 돌리지 마. 너랑 우리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선 결혼 후 연애라니 완전 드라마잖아. 그리고 임신은 왜 나한테 숨겼어? 너 나 친구로 생각하는 거 맞아?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전부 다 예상 밖의 일이었어. 정말이야. 안 돼. 다 말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게 그날 환영 파티에서 술을 좀 마셨을 뿐이야. 우리 오빠 겉으로는 그렇게 진지해 보이는데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저는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숙하고 진지하다는 건 전부 남자들의 가식일 뿐이야. 우리는 속옷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는 심플한 디자인 몇 개를 골랐지만 서아는 너무 열정적이어서 제게 흰색 레이스 속옷 세트를 휙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죠. 아니. 이건 안 돼. 그녀는 마치 자기가 패션 전문가인 양 으스댔습니다. 보기에는 이래도 입으면 엄청 편해. 가볍고 통기성도 좋고. 저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 속옷을 보며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편한지는 내가 입어봐. 난 안 입을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재빨리 계산을 하고 제 쇼핑백에 휙 넣어버렸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었죠? 배고파 죽겠다. 서아야, 내 오빠가 식당 예약해놨대. 지금 바로 가자. 가자. 나도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 저는 주기환에게 데리러 올 필요 없다고 둘이 택시 타고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주기환은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잘생긴 얼굴, 담담한 미소를 머금은 눈빛.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는데 그 색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서아가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괜히 온 것 같아. 그와 동시에 주기환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기 동생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명백히 불쾌해 보였죠. 너는 왜 데려왔어? 저는 눈을 깜빡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같이 쇼핑했어요. 오빠. 무슨 뜻이야? 내가 왜 오면 안 돼? 형수님이랑 저녁 먹는 중이잖아. 방해하지 마. 주기환이 휴대폰을 꺼내 돈을 보내며 턱을 까딱했습니다.
나가서 알아서 사 먹어. 서아는 새로 입금된 금액을 보고 즉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수님, 저 갈게요. 임신 후 제 입맛은 확연히 변했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었지만 낭비하는 것을 싫어해서 주기환은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조금씩 시켜서 제가 다 맛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를 함께 산책했습니다. 바로 옆이 A대학교 캠퍼스라 거리는 학생들로 붐볐고 옆에는 간식거리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여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걷고 나니 소화가 좀 되어 다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토란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갈 때 제 눈이 즉시 반짝였죠. 저는 고개를 들어 주기환을 쳐다보며 살짝 입술을 핥았습니다. 나 임신했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겠죠?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죠. 사장님, 제 아내 것 하나만 주세요. 작은 걸로요. 얼음은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저는 신나서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저도 토란 아이스크림 하나요. 익숙한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저도 토란 아이스크림 하나요. 저는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 진선우였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정말 우연이네요. 진선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잊었어. 나 A대학교에서 가르치잖아. 너도 토란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니, 동생 주려고 사는 거야? 진선우에게는 8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언급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죠. 저는 주기환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전에 말했던 진 교수님이에요. 주기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이 남자친구분이신가요? 주기환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고정은, 너 결혼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진선우는 우리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주기환은 제가 임신 중이라 가려야 할 음식이 많다는 이유로 재빨리 거절했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 다음에 봐이 안녕.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조용했죠. 주기환은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 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고정은. 저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등을 켜고 고개를 기울여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더 대단해요? 아니면 진선우가 더 대단해요?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가 다시 한번 참을성 있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한 대답을 기다리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저는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기환 씨, 정말 유치하네요. 당신이랑 진선우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사람인데 뭘 비교해요? 그의 눈가에 점차 감정이 차오르고 시선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가 시계를 풀며 느리고 유혹적인 어조로 기어코 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해요? 당연히 당신이죠. 그가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 그럼 이유를 말해봐요. 저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 애써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요. 나 씻으러 갈 거예요. 씻고 나왔을 때 저는 문득 오후에 샀던 속옷이 생각났습니다. 돌아올 때 주기환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먹고 산책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완전히 잊고 있었죠. 이제야 생각나서 찾아보니 쇼핑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거실로 나가 밖에 모든 수납장을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서재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내가 들고 온 쇼핑백 봤어요?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신 넣어놨어요. 어디요? 당신 옷장에. 제가 옷장 서랍을 열자 주기환이 깔끔하게 접어놓은 속옷들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째려봤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넣어두래요? 그는 오히려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 일을 돕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영화를 보며 그를 무시했습니다. 주기환은 옆방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돌아올 때는 뜨거운 우유 한 잔과 임산부용 튼살 오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가 손을 씻고 닦은 후 휴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내가 튼살 오일 발라줄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임신 중에 튼살 오일을 발라야 한다는 것을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죠. 어머니께 여쭤봤을 때 어머니는 임신했을 때 튼살이 없었다고 하셔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엄마도 없었대요. 주기환이 고개를 숙여 제 배에 시선을 고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방하는 게 치료보다 낫죠? 제가 휴대폰으로 검색해보니 지금은 임신 초기라 오일을 바를 때 배는 피하고 허벅지, 가슴, 엉덩이 위주로 발라야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런 곳을 어떻게 그가 바르게 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들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필요 없어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저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10만 가지 질문에 왜요? 왜 그렇게 묻는 게 많아요? 저는 일부러 그의 실망한 듯한 눈빛을 무시하고 튼살 오일병을 들고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에서는 정말 불편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밖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주기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불러요. 필요 없어요. 당신 도움받을 일 없다고요. 저는 재빨리 바르고 나왔습니다. 주기환은 침대에 앉아 저를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배 만져봐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입고 있던 잠옷에는 브라캡이 내장되어 있어서 저는 옷자락을 살짝만 걷어 작은 배를 드러냈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다가왔고 두 사람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제 피부에 닿아 마치 보물을 다루듯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됐어요. 거의 10분이나 지났다고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주기환의 눈에는 짙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죠.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자기야, 향기롭다. 저는 멍해져서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향고를 바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뚜렷하게 향을 맡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빨리 손 떼요. 나 자고 싶어요.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 지금 11시 넘었어요. 하지만 그의 숨결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얌전하던 손이 갑자기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뜨거운 입술이 내려와 모든 말을 막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귓가에는 낮고 거친 그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부드럽다. 어젯밤 그는 정말 너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가방을 챙겨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방의 작은 침대는 어느새 넓고 푹신한 침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운이 마치 구름 속에 파묻히는 것 같았죠. 엄마. 내 방 침대 바꿨어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니? 기환이가 바꾼 거야. 그날 밤, 주기환은 갈아입을 옷과 튼살 오일을 챙겨 조용히 저를 따라 친정으로 왔습니다. 제가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며 나왔을 때 그는 검은 셔츠를 입고 침대 머리에 기댄 채 손에는 체리가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유롭고 나른한 모습에 다리가 풀릴 뻔했죠.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없으면 잠이 안 와. 그가 일어나서 테이블 위에 드라이기를 들고 제 어깨에서 수건을 부드럽게 걷어냈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윙윙거리며 따뜻한 바람이 두피를 스쳐 지나가자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에는 체리를 들고 입으로는 오물거리며 눈으로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최고의 휴식이었죠.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신 받아줘요.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상대방에게서 부드럽고 어딘가 익숙하며 아주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기환아, 나 내일 귀국하는데. 시간 되면 공항에 마중 나와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멈칫하고 휴대폰을 주기환에게 건네며 나지막이 상기시켰습니다. 여자 목소리예요. 내일 공항에 마중 나올 수 있냐고 묻는데요. 주기환이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연히 차가워졌죠. 바빠. 내일 아내랑 산부인과 검진 가야 해. 몇 마디 하지 않아 상대방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예요? 목소리가 익숙한데.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선아 선배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기환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자주 만났었죠. 선배네 집은 슈퍼마켓을 해서 저와 서아에게 간식을 많이 주셨고 주말에는 같이 놀러 가자고도 하셨습니다. 제 생일에는 좁쌀과 소설책을 선물해주기도 했죠. 선배가 유학을 갔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슬퍼했고 그 후로도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메신저 친구를 맺었습니다. 저는 주기환을 쳐다보며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강선아 선배예요. 그가 무심하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선배 귀국하는구나. 오랜만에 보네. 보고 싶다. 주기환이 살짝 입꼬리를 당기며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정은. 정말 임산부 바보다 됐네? 누가 바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보지. 그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볍지만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부드러움이 묻어났죠. 응, 그래서 우리 둘이 천생연분인 거지? 전날 밤 주기환이 상기시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다음 날 정기검진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었죠. 흐릿한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생명체가 점점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기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정말 엄마가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죠. 주기환은 옆에 서서 함께 화면을 바라보며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표정은 보기 드물게 온화했죠. 의사 선생님, 아기 잘 크고 있나요? 아기는 아주 건강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다만 산모분이 좀 더 잘 드셔야겠어요. 지금 너무 마르셨어요. 저는 원래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었습니다. 임신하고 입맛이 좀 좋아져서 체중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재보니 오히려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분명히 커졌는데. 주기환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덧붙여 설명했죠. 지금 태아가 엄마에게서 영양분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시기라 체중이 좀 빠지는 건 정상입니다. 병원에서 나와 주기환이 제 손을 잡고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내 회사에 가볼래요? 저는 몇 시간만 휴가를 냈기 때문에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금요일이라 솔직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괜찮아요. 그가 바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허락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서 물었죠. 주기환 씨, 우리 사장님이랑 무슨 관계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휴가를 내줘요? 그 회사, 내 친구 거야. 하지만 내가 당신 회사에 가서 뭐 해요? 주기환 씨 회사에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 가서 누워 있는 게 더 좋은데. 내 회사에 한 번도 안 와봤잖아요. 오늘 구경 한번 해봐요. 당신 회사 커요. 구내식당은 맛있어요. 주기환이 줄줄이 음식 이름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목소리가 바뀌었죠. 가요. 무조건 가야 해요. 당신네 회사는 정말 진짜 부자구나. 우리 회사는 가난해서 구내식당도 없고 주변에 제대로 된 밥집도 없는데? 회사 입구에 도착해 거대한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며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는 몇 층이에요? 주기환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가 돈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부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가 그냥 스타트업 회사의 작은 사장님인 줄 알았거든요. 모든 것이 그에 의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과일, 요거트, 간식을 가득 가져왔고 점심 메뉴를 고를 수 있도록 아이패드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저는 요거트를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당신 회사에 자주 와야겠어요. 주기환이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졸리면 휴게실로 가요. 안에 침대 있어요. 저는 그의 일을 방해할까봐 과자 몇 봉지를 들고 휴게실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일어나 제게 다가왔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요? 당신도 먹고 싶어요. 그가 고개를 기울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키스 한 번.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대낮에 무슨 짓이에요? 주기환은 키스 안 하면 못 간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까치발을 들고 가볍게 키스하고는 바로 도망치려 했죠. 그런데 그가 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그가 팔로 제 허리를 감싸고 책상 위로 바로 들어 올린 후 고개를 숙여 깊게 키스했습니다. 그의 허리에 찬 시계가 제 몸을 눌러 아파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말하려던 순간 그는 그 틈을 타 파고들었죠. 얼마나 오래 키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겁먹은 토끼처럼 즉시 그를 밀어내고 서둘러 티슈 한 장을 뽑아 그의 입을 대충 닦고는 방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임신 중이라 저는 잠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TV를 켠 지 얼마 되지 않아 깜빡 잠이 들어 점심도 놓쳐버렸죠. 저는 눈을 비비고 옷을 정리한 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기환의 사무실에는 어느새 다른 여자가 와 있었습니다. 길고 웨이브 진 머리, 매력적인 몸매, 뛰어난 분위기.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눈앞의 여자가 주기환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선아 선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꽤 놀라서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선배, 귀국하셨네요. 강선아 선배는 약간 당황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너 기환이랑 결혼했어? 네,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녀의 시선이 제 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볼 일이 좀 있어서 먼저 갈게. 정은아, 기환아, 안녕. 주기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랑 점심 식사하려던 참이라 배웅은 못하겠네요. 잘 가요, 선배. 안녕히 가세요. 아무리 둔해도 방금 분위기가 좀 미묘했다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서아와 산책할 때 그녀가 주기환이 예전에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연관지었죠. 아, 거의 확실히 강선아 선배구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새로운 선물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없었는데 강선아 선배가 가져온 것이 틀림없었죠. 안에는 고급 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입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브랜드였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기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죠. 무슨 엉뚱한 생각해요. 나하고 강선아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녀는 남자친구 있어요. 이전의 추측이 즉시 무너졌습니다. 제 눈이 반짝였죠. 남자친구요? 누구요? 네, 사장님, 윤지혁.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지. 요즘 사장님이 왜 그렇게 자주 해외로 출장 가나 했더니 점심으로 주기환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시켰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세상에. 이렇게 많이 시키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너무 말랐어. 주기환은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정말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그릇에 음식을 산처럼 쌓아주었죠. 그만 줘요. 다 못 먹어요. 저는 그릇에 담긴 음식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그가 태연하게 대답했죠. 이따가 탕도 마셔요. 저는 돼지족발 땅콩탕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너무 보양이 과해서 보기만 해도 느끼했죠. 저는 탕 그릇을 그쪽으로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모유 수유에 좋은 탕이래요. 당신이 마셔요. 결국 아무도 마시지 않았고 낭비하기 싫어서 탕은 비서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 주기환은 드물게 휴가를 냈습니다. 원래는 몰디브로 여행을 가려고 표까지 끊어놨었죠. 하지만 출발 전날 밤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바로 제 사장님이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즉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죠. 주기환이 팔만 부러지고 몸에 약간의 찰과상만 입은 것을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거의 이를 갈며 말했죠. 윤지혁, 미쳤나 봐. 그 사람이 왜 당신 차를 박아요? 미안해, 정은아. 내가 지혁 씨 대신 너랑 기환이에게 사과할게. 그제야 저는 옆에 계속 서 있던 사람을 알아차렸습니다. 강선아 선배였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목소리가 감동과 분노로 떨렸죠. 무슨 일이에요? 우리 사장님 미쳤어요. 강선아 선배는 창백한 얼굴로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내가 기환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혁 씨가 미친 것처럼 차를 몰고 와서 그대로 박았어. 제가 윤지혁을 욕하려던 참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막 상처를 처리하고 나온 참이었죠. 사고를 낸 사람은 그였지만 더 심하게 다친 사람도 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눈빛은 헤아리기 어려웠죠. 저는 그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주기환의 상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기부스한 그의 팔을 가볍게 만지며 물었죠. 다른데 아픈 곳은 없어요? 주기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윤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비가 오는데 어떤 아가씨가 차를 못 잡길래 가는 길이라 태워준 것뿐이야. 내가 본 건 아마 헛것일 거야. 나하고 강선아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좋아한 사람은 내 아내, 고정은 뿐이야. 수리비는 계좌로 보내. 그리고 내 아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옆에 서서 그 단호한 선언을 듣고 있던 저는 마치 안개 속에 휩싸인 기분이었습니다. 윤지혁이 떠나고 나서야 저는 몰래 주기환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알고 보니
윤지혁과 강선아 선배가 다투고 그때 마침 비가 많이 오는데 선배가 화가 나서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주기환이 차를 몰고 지나가다 가는 길이라 태워준 것이었죠. 그런데 윤지혁이 멀리서 차 안에 두 사람을 보고 키스하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분노와 질투심이 폭발하여 선배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기환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죠. 차가운 남자와 미친 남자,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기울여 물었습니다. 강선아 선배가 당신을 좋아했죠? 여자의 직감은 그녀의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기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설명했죠. 유학 시절에 그녀가 나한테 고백했었어. 거절했지? 그 후에 그녀는 윤지혁과 사귀기 시작했고, 우리 둘은 학교도 달랐고, 거절당한 후로는 그녀도 나를 찾지 않았어. 아.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눈썹을 꽉 찌푸리고 있었죠.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선배를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기환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 단단히 고정되었고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진지했습니다. 고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오직 너만 좋아했어.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일부러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난달부터. 주기환이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놀렸죠. 결혼할 때부터. 빨리 솔직하게 말해요. 설마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좋아했다고는 안 하겠죠. 주기환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그해 여름부터. 쿵 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텅 비고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뛰었죠. 저는 그해 여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정기고사 성적이 너무 낮아서 어머니가 다급해져서 대학생이자 전설적인 범친아였던 주기환을 집으로 데려와 제 과외를 맡기셨죠. 가르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숙제 감시였습니다. 방과 후마다 저는 숙제를 빼먹고 잡지를 보거나 TV를 봤거든요. 그때 주기환은 아주 책임감 있게 매일같이 공식, 단어, 시를 확인하고 매일 한 문제씩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는 제게 문제집 몇 권을 남겨주기도 했죠. 이때 그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목소리는 느렸습니다. 정은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부담스러워?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피어올랐죠. 주기환 씨 왜 나를 좋아해요? 그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죠. 나도 몰라. 그냥 어느 날 문득 너를 내 마음에 영원히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부드럽지만 깊은 고백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두 손으로 소파 가장자리를 꽉 쥐었죠. 주기환 씨,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20여 년간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저는 누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환처럼 뛰어난 남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남몰래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은 정말이지 따뜻하면서도 벅찼습니다. 저녁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식사를 준비했지만 주기환은 서재에서 계속 일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몽롱한 상태에서 옆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몇 시까지 일했는지 몰랐지만 몸에서는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 졸려서 몸을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그는 이미 일찍 집을 나서 회사로 간 후였습니다. 3일 연속으로 그랬습니다. 주기환은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잠들 때면 그는 아직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
제가 일어날 때면 그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한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발바닥에 힘줄이 당겨지는 듯한 고통에 거의 울 뻔했습니다. 주기환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옆에 스탠드를 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걱정이 묻어났죠. 왜 그래요? 다리에 쥐가 났어요. 여기가 아파요. 그가 몸을 숙여 제 다리를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저는 고통에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죠. 주기환이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조금 더 세게 해도 괜찮아요. 그가 주무르는 방식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의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고 처음처럼 극심한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됐어요. 이제 안 주물러도 돼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다리에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껐지만 바로 눕지는 않았습니다. 휴대폰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죠. 저는 몽롱하게 그가 밤에 임산부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에 대해 열심히 검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선명했죠. 아마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눈가가 시큰해지고 감정이 벅차올랐지만 애써 억누르며 고요한 밤의 나지막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기환 씨. 그가 즉시 휴대폰을 끄고 고개를 숙여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루만지는 듯 따뜻했죠. 왜 그래요? 좀 일찍 자요. 조금 있다가 잘게요. 저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마침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나도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주기환. 주기환의 눈빛은 칠흑처럼 깊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가 못 들었을까봐 저는 몸을 기울여 그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주기환 씨,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아까 혼자 있고 싶다고 한 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20여 년 동안 아무도 당신처럼 나를 좋아해준 사람이 없어서요. 가족들조차도요. 그 느낌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결혼이 사랑 없는 책임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기환이 갑자기 몸을 숙여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팔은 제가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게 조여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 잠겨 있었죠. 고정은.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억제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주기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옷자락을 잡고 고개를 기울여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주기환 씨,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좋아할까봐 무섭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뺏어왔을 거야. 저는 살짝 입술을 깨물고 문득 지난번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당신이 취했을 때 그 일은요? 주기환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행운과 어쩔 수 없음이 섞여 있었죠. 그건 예상 밖의 일이었어. 원래는 차근차근 너를 쫓아다닐 생각이었는데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던 거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기환은 100년의 고독을 펼쳐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몇 구절을 읽어주더니 3분도 채 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저는 주기환 때문에 돼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체중이 무려 10kg이나 늘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10개월 차에는 굴러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기환은 매일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제 회사까지 밥을 가져다 주었고 시간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꾸준히 살이 쪘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저는 소파에 진지하게 앉아 엄격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주기환 씨, 당신이 지난 몇 달간 나를 너무 과하게 먹인 것에 대해 우리 심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팔로 제 허리를 감싸고 씩 웃었습니다. 어디가 쪘다고 그래? 좀 살이 쪄야 예쁘지. 예전에는 너무 말랐어. 저는 그를 째려보며 진지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식단 조절할 거라고. 그날 저녁, 저는 정말로 샐러드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한밤중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주기환을 살짝 발로 찼습니다. 나 배고파. 만둣국 먹고 싶어. 그가 눈을 비비며 몽롱하게 일어나 침대 옆 작은 스탠드를 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기울여 그를 쳐다봤습니다. 전혀 졸린 기색이 없었죠. 저는 다시 그의 종아리를 살짝 찼습니다. 주기환 씨, 우리 만둣국 먹으러 가요. 너는 그냥 누워있어? 나 밤새 야근하고 왔으니까 내가 혼자 가서 사올게. 저는 다시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이 시간에 먹으면 살찌기 쉬운데. 그러고는 새끼 고양이처럼 작게 신음했습니다. 근데 딸기도 먹고 싶고 얼음 넣은 콜라도 마시고 싶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주기환이 한숨을 쉬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기운에 잠겨 있었죠. 너는 그냥 누워서 자,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서둘러 앉았습니다. 아니, 나 같이 갈래. 잠이 안 와. 그가 몸을 숙여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착하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30분 후 주기환이 돌아왔습니다. 양손에는 음식이 가득 들려 있었고 제 기대는 바깥에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살짝 맺혀 있었죠. 만둣국 먼저 먹어. 나는 딸기 씻을게. 콜라는 아직 마시지 말고 내가 좀 데워줄게. 조금만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잠 못 자. 이때 제 눈에는 음식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긍지라고 대답하고는 즐겁게 만둣국 그릇을 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침대에 누워 배를 문지르며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주기환 씨, 당신이 나 감시해야 해. 주기환은 옆에 누워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게 하품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웃음기가 어려 있었죠. 응, 이 좀 편안해졌어? 응, 이제 안 주물러도 돼우 편안해졌어. 제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피로와 배고픔이 그의 다정한 달램 속에 부드러운 밤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주기환 씨, 솔직히 말해봐요. 나 많이 쪘죠? 그가 입술을 깨물고 잠시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당신은 거실에서 자요. 그리고는 분한 마음에 다시 물었죠. 그래서 어디가 쪘는데요? 그가 손을 위쪽으로 올리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저는 그의 옆구리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변태. 장난치는 사이 잠옷끈이 어깨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주기환의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희미한 위험 신호를 보냈죠. 그가 갑자기 몸을 덮쳐왔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그를 밀어냈지만 소용없었죠. 주기환, 너무 더워. 좀 비켜. 그의 눈빛은 깊었고 제 뺨에 가까이 다가와 키스하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내가 먹을 차례야. 제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장난치지 마요.
주기환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나도 분별력은 있어. 하지만 배고픈 남자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요즘 저는 더 이상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장기 휴가를 내었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제 성격은 변덕스러워지고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오늘 밤은 주기환과 영화를 보고 딸기를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오늘 밤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저녁 먼저 먹고 있어? 하루 종일 기대했는데 결국 바람 맞으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도 어쩔 수 없이 시큰둥해졌죠. 주기환 씨, 당신 정말 사기꾼이야. 그날 밤, 그는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지만 저는 전혀 감동하지 않고 그의 포옹을 피했습니다. 당신 몸에서 담배 냄새나. 싫어. 주기환이 멈칫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씻고 올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늦잠을 자다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죠. 일어날 거면 좀 조용히 일어나요. 나 아직 자고 있잖아요. 그는 셔츠 단추를 채우다가 몇 초 멈칫하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제 기분은 온종일 우울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단호하게 짐을 싸서 거실로 나갔죠. 오후 4시쯤 주기환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가 일찍 오는 일이 드물었죠. 제가 욕실에서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장난을 쳤습니다. 이사 준비해요. 아내, 어디로 이사 가는데? 나도 따라가도 돼.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옆방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둘, 각방 쓰는 게 서로 방해 안 되고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없으면 낮잠 못 자. 멜라토닌 먹어요. 그는 침묵하며 시계를 풀어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짐을 들었죠. 내가 도와줄게. 필요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옷장을 열고 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진지하게 도우미 아주머니께 말했죠. 아주머니. 이제부터 안방은 거실이에요. 저랑 정은이는 옆방으로 옮겨 살 거예요. 주기환 씨. 내가 혼자 자고 싶다고 했잖아요. 같이 자지 마요. 그는 여전히 아주 참을성 있게 마치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부부가 각방을 써요? 임신 기간 동안 나는 혼자 자고 싶어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봐요. 저는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며 약간의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기환 씨, 제발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요.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시한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저를 달랬습니다. 기분 안 좋아? 그날 내가 야근해서 그래?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너한테 시간을 많이 못 내줬네. 다 정리해놨으니까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쉴 수 있어. 우리 여행 갈까? 어디 가고 싶어?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형용할 수 없이 불편했죠. 저는 지금의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내고 비합리적이고. 하지만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죠. 주기환이 살짝 제 손을 잡아 낮은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고정은.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새 가방 사줄게. 응.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는 이미 눈물로 붉어져 있었죠. 목이 메어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주기환 씨 그렇게 나를 응석바지로 만들지 마요. 그가 손수건을 꺼내 아주 부드러운 동작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고는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아주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약속처럼. 내가 아무리 비합리적이라도 나는 항상 여기 있을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진정될 때까지 달래줄 거야. 고정은. 아내를 응석바지로 만드는 건 남편으로서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못되게 굴잖아요. 나 너무 나쁘죠? 요즘 계속 이유 없이 짜증내고 화내고. 주기환이 부드럽게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진지하면서도 다정했죠. 그건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그래? 나도 잘하지 못해서 내가 서운하게 느꼈을 거야. 너는 아주 좋은 여자야. 다정하고 착하고 가끔은 좀 무심하지만 작은 것에도 쉽게 만족하고. 너는 내 세상을 밝히는 작은 태양 같아. 자기야. 임신하느라 힘들었잖아. 엉망이었던 제 기분은 그의 부드러운 칭찬에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조금 부끄러웠죠. 주기환 씨 이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인터넷이랑 책에서 봤어. 이제 밥 먹으러 갈까? 망고 무스 사왔는데. 울어서 힘들었을 테니 맛있는 거 먹고 힘내야지. 주기환은 작은 섬을 골라 호텔을 예약하고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니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경치를 구경하거나 스토리를 올릴 생각도 없이 재빨리 씻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일어나니 벌써 오후 5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주기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저녁의 바닷바람은 축축하고 따뜻했으며 부드러운 노을빛이 모래사장에 떨어져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볍고 평온해졌죠. 마치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를 따라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주변을 한 바퀴 산책하고 몸이 좀 끈적거리는 것 같아 다시 씻으러 돌아왔습니다. 주기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아마 해변으로 산책을 가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나 봅니다. 씻고 나서 새 속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요즘 가슴이 또 커져서 이 브래지어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팔이 아파 죽을 지경이었죠. 쾅. 욕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올 때 방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문을 잠그지 않았거든요. 저는 놀라서 소리 지를 뻔했고 서둘러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경악하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왜 그냥 들어와요? 그는 목에 단추를 몇 개 푼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나른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눈빛에는 약간의 장난기가 서려 있었죠. 저는 조금 당황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먼저 나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제 등 뒤의 브래지어 끈에 살짝 닿았습니다. 저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다급했죠. 뭐 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그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채워주려고. 주기환은 브래지어 후크를 채워주고 자연스럽게 드레스를 가져와 몸을 숙여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었죠. 그 익숙한 동작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지고 숨결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그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었고 목소리는 억제하는 듯 잠겨 있었죠. 내가 도와줬으니 너도 나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경계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그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냥 셔츠 단추 몇 개 풀어주는 것뿐인데? 저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어주고 바로 욕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렸죠. 그 후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기환이 샤워를 시작한 것이었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가 나왔습니다. 제 배는 이제 꽤 불러왔습니다. 여행에 가져온 옷은 전부 원피스나 가벼운 선드레스였죠. 오늘 해변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주기환은 서핑을 하겠다며 운동용 반바지만 입고 있었습니다. 상반 씨는 맨몸이었죠. 햇볕에 그을린 피부, 단단한 가슴과 복근, 넓은 어깨와 잘록한 허리. 모든 선이 조각처럼 깔끔했습니다. 온몸에서 거부할 수 없는 성적 매력이 풍겼죠.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서둘러 시선을 내리고 물을 마시며 당황스러움을 감췄습니다. 셔츠라도 하나 입지 그래요? 주기환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나른하면서도 매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따가 벗어야 하는데 뭐 하러 입어? 고정은 너 지금 넋 놓고 보고 있었지? 정곡을 찔리자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우겼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요. 그가 웃으며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이리 와요. 선크림 발라줄게. 괜찮아요. 나 이미 다 발랐어요. 몇 걸음만 걸으면 바로 해변이었습니다. 주기환은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를 타러 갔고 저는 파라솔 아래 누워 과일을 먹고 코코넛 주스를 마셨습니다. 마치 여왕이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었죠. 서아와 수다 떨 때 예전에 유학 시절 주기환이 서핑, 스쿠버 다이빙, 트레킹 같은 활동을 아주 좋아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나중에 일을 시작하면서 차분해지고 그런 것을 즐길 시간도 줄었을 뿐이라고요. 제가 한창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왔어요. 저는 대꾸할 기분도 아니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아가씨, 아직 어려 보이는데 결혼한 사람 같지 않은데요. 어리다는 칭찬은 좀 기분 좋았지만 저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저기서 서핑하고 있어요. 저는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분명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뻔뻔하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 연락처 교환할래요? 오늘 밤에 내가 한 잔 살게요. 저는 애써 참을성을 유지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했고 임신 중입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역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믿는데. 그건 당신 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걸쳐둔 셔츠를 들고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앞을 막아서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처 교환하는 것뿐이잖아요. 어느 호텔에 묵어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저는 화를 억눌렀습니다. 휴대폰 안 가져왔어요. 교환 못해요. 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그럼 내가 손에 아이디 적어줄게. 호텔 가서 추가해요. 저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주기환이 어디선가 나타나 아무 말 없이 그 남자를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늘 다정하던 그 남자의 얼굴에 지금은 감출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웠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내한테서 떨어져.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기환이 제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손목이 온통 붉어져 있었죠.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를 근처 의자에 앉히고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잠시 쉬고 있어? 기다려. 뒤돌아보지 말고.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몸을 돌리자 얼굴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발차기로 남자를 땅에 쓰러뜨렸고 상대는 반격할 틈도 없었죠. 이어진 몇 번의 주먹질도 빠르고 정확하여 상대는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은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었죠.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이유 없이 우울했죠. 이런 일은 제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서 무섭고 불쾌했습니다. 씻고 나왔을 때 저는 주기환이 잠옷으로 갈아입고 창가에 서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가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죠. 그가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평소처럼 차분했죠. 그러고는 조용히 입에서 담배를 빼 쓰레기통에 던지고는 다시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가 제 뒷수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조용히 모든 일을 처리할 때마다 저는 이 남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저를 남몰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잘린 과일과 예쁜 디저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맛을 보며 감탄했죠. 몇몇 과일과 디저트는 국내에서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주기환이 통화를 마치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맛있어. 엄청 달아요. 당신도 먹어봐요. 저는 과일 한 조각을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제 손에서 바로 받아 먹었죠. 팔은 아직 아파요. 이제 괜찮아. 안 아파. 그가 고개를 기울여 저를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했죠. 오늘 같은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죠. 주기환 씨, 나 정말 괜찮아요. 휴가가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자마자 소파로 달려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 침대, 은 침대도 내 집만 못하다더니. 주기환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양말 신어. 여긴 더운 해변이 아니잖아. 감기 걸리기 쉬워. 여행에서 돌아온 후 주기환은 많은 일을 줄였습니다. 매일 일찍 퇴근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임신 말기에는 아예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았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주기환이 저를 데리고 아래층을 산책했습니다. 가끔은 주서아를 불러 제 심심함을 달래주기도 했죠.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저는 며칠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곧 태어날 작은 천사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늘 침착하던 그 남자, 주기환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눈물이 예고도 없이 떨어졌죠. 그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아, 힘내.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를 지어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긴장하네. 몇 시간 뒤면 나올 텐데 걱정 마요. 출산 과정은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고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모든 고통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순산했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하여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방에는 주기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쉬라고 돌려보냈죠. 제가 눈을 뜨자마자 그는 즉시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때? 불편한 데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죠.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주기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끌어와 앉고 침대 머리를 올려주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르는 동작이 아주 부드러웠죠. 물 먼저 좀 마시고 이따가 먹자. 저는 물을 마시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그가 눈을 휘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야. 보고 싶어. 그는 약간 어색했지만 동작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여 작은 갓난아기를 제게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아기는 아주 작고 눈을 꼭 감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입술, 통통한 얼굴. 사랑스러워서 녹아내릴 것 같았죠. 저는 보다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주기환 씨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다. 주기환 씨,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그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몸을 가까이 했습니다. 세 사람, 따뜻한 작은 가족이 한 프레임에 담겨 함께하는 첫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아기가 곧 깰까봐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시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마치 귀한 수정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동작이었죠. 저는 아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이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기환 씨, 우리 아기 너무 작다. 피부도 하얗고 깨끗하고 향긋해. 코는 당신 닮았고 입은 나 닮았네. 축하해요. 이제 당신도 정식으로 아빠가 됐네요. 그가 몸을 숙여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다정했죠. 고마워, 내 아내. 고생 많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눈빛은 반짝였죠.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주 선생. 주기환이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 한 대야를 가져와 손을 닦을 뜨거운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탕, 죽, 보양식 등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젓가락까지 준비해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먹을 수 있겠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가 몸을 숙여 제 베개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면 편안해. 베개 더 받쳐줄까? 괜찮아요. 이렇게 누우니까 아주 편해요. 당신도 앉아서 좀 쉬어요. 당신 보니까 내가 다 안쓰럽네. 지금 당신 판다 같아. 안 잘생겼다고. 진통이 시작된 후 출산이 끝날 때까지 주기환은 거의 이틀을 꼬박 세웠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선명했고 수염도 거뭇거뭇하게 자라 있었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오히려 안쓰러워서 꽉 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간호사가 방에 들어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기시켰습니다. 출산 후 30분 정도 지나면 아기에게 첫 수유를 할 수 있어요. 일찍 젖을 물리면 모유가 더 빨리 돌아요. 저는 멍하니 천사처럼 곤히 자고 있는 아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하면서도 성스러운 감정이 피어올랐죠. 마침내 진짜 엄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주기환이 바로 옆에 서 있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다른데 좀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가 즉시 몸을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불러. 저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주기환은 전문 산후도우미 2분을 고용하여 제 부담과 피로를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아기가 배고파할 때는 여전히 제가 일어나서 젖을 먹여야 했죠. 고요한 밤중에 긍해, 응애하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아기 침대에서 아기를 안아 올리고 옷을 열고 옆으로 누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의 빠는 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젖꼭지가 찢어질 듯 아파서 저도 모르게 신음했습니다. 쾅.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주기환이 놀라서 달려 들어오며 다급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야? 저는 서둘러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일 보세요. 그가 다가와 제가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기가 물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이도 안 났는데?
하지만 많이 아파?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눈썹이 꽉 찌푸려졌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확인했죠. 키가 나잖아.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고 안타까움과 자책감이 뚜렷하게 묻어났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아 제 팔을 부드럽게 받치고 밤의 정적 속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기 안을게. 너는 좀 쉬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주기환이 제 품에서 부드럽게 아기를 안아들고 다시 양유 크림 한 통을 들고 와 제 옷을 걷어 약을 발라주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의 손을 잡고 부끄러워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아기나 봐요. 그가 잠시 멈칫하고 여전히 조용한 눈빛으로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마침내 몸을 숙여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다정하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고생 많았어, 여보. 모유 수유 과정은 정말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난 후 주기환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분유로 바꿀까? 내가 덜 힘들게. 저는 동의했습니다. 정말로 분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고 몸 상태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아기 주한, 애칭 작은 친구도 별도의 방에서 자기 시작했고 밤에는 우리와 함께 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서아가 선물을 한가득 들고 조카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허거도 먹고 쇼핑도 하자고 했죠. 주기환은 자청해서 집에서 아기를 보았고 제게 은행 카드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저와 서아는 쇼핑센터를 1층부터 10층까지 휩쓸고 다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씻기 전에 새로 산 옷들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구경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죠. 임신 전에는 아주 말랐었는데 지금은 나올 곳은 나오고 들어갈 곳은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옅은 파란색의 실크 슬립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부드러운 소재는 원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어깨, 가슴, 허리 라인에 드리워져 모든 것이 희미한 빛에 쌓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매혹적이었습니다. 제가 몸을 돌려 욕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정은. 주기환이 어느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침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 막 들어온 사람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주한이 잠들었어요. 주기환이 침을 삼켰습니다. 목을 대가 뚜렷하게 움직였죠.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칠흑처럼 깊어졌습니다. 감출 수 없는 욕망의 파도가 일었죠. 그의 목소리는 억제하는 듯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괜찮아. 저는 서둘러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뛰었죠. 우리는 이전에 딱 한 번의 경험이 있었을 뿐 거의 무경험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주기환은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나 먼저 씻을게요. 저는 옆방 욕실로 들어가 일부러 아주 오랫동안 꾸물거리다가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그는 이미 씻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스탠드 조명이 그의 단단한 어깨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작은 은색 상자가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모기만 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따가 살살해요. 주기환은 처음에는 아주 절제했습니다. 키스는 달래는 듯 부드럽고 다정했죠. 하지만 점점 더 감정이 고조되면서 그는 점차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아픔을 느꼈을 때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움츠리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가 즉시 몸을 숙여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숨결 사이로 보기 드문 다정함이 묻어났죠. 많이 아파. 살살할게. 저는 그의 소매를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원망 섞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주기환 씨 당신 정말 사기꾼이야. 그리고 그는 나지막이 웃으며 다시 한번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밤,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사랑이 터져 나왔습니다.